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편의점에서 주류, 술을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판매를 했을 경우에 받는 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구제 수단 내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쟁점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무를 청소년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 측에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주한테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성년자인 청소년한테는 판매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 확인 의무와 관련해서 그 연령 확인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도 다 했느냐,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냥 신분증 확인을 요구를 했고 청소년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했다, 그럼 나는 다 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처해진 상황에서 신분증을 제시를 했다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진을 보면서 동일성 여부, 그 사진에 그 붙여져 있는 사진과 그 제시한 그 청소년이 적어도 이렇게 좀 비슷한지 안 한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러한 조치 이행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 뭐 면허증 이런 것들이죠, 의해서 그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했다,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미성년자인 그 청소년이 제시한 그 신분증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거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 그 청소년하고 그 신분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신분증을 아주 정교하게 위조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무혐의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실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인데 업주 측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시한 사실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인데, 물론 당시에 육안으로 이제 봤을 때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아니다라고 판매자가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 자체는 결국 객관적인 것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머리도 길고 화장도 하고 이 야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뭐 설마 미성년자일 수가 있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닐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판매자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하기 때문에 적어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였다면 어떻든 이 청소년 보호법이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제시 요구를 적어도 해야 벌금이라든가 이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그래서 이제 좀 기소유예 인정이 되어도 기소유예를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주류를 직접 제공한 사람, 직접 제공한 영업주가 업무를 하다가 영업주가 판매를 하면 당연히 영업주가 직접 행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이렇게 받는 것이고, 별도로 행정처분도 이제 영업주가 또 받는 거죠. 근데 알바생이나 직원이 만약에 근무를 하던 중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직원이, 알바생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업주가, 점주가 교육을 다 한 거죠. 교육을 다 한 거예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주류를 판매했다면 종업원, 알바생이 책임이라는 얘기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와 별도로 행정처분은 업주가 받는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업주가 아무 교육을 이제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오늘 근무인데 그냥 이렇게 시켰는데 뭐 미성년자가 이제 와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업주로부터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종업원은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행위자는 종업원 알바생일지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이제 업주가 받게 됩니다. 물론 행정처분도 업주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직접 주류를 판매한 영업주이거나 종업원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한 사람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이 3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요. 형사처벌이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형의 신료 등에 관한 법률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전과 기록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신분증 제시 요구를 이제 했는데 미성년자가 위 변조된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훔친 신분증이라든가 또는 뭐 비슷하게 생겼다라든가 여러 가지 당시 정황이 또 그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면 검사가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이걸 굳이 재판에 넘겨서 전과 기록을 만들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유예됐기 때문에 벌금이 안 납니다. 돈 낼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2분의 1로 감경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벌을 받으면 종업원은 이제 그 기소가 유예된 거기 때문에 벌금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해서 원래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버리면 사업주는 100만 원의 과징금입니다. 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돼요.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은 이제 2분의 1로 절감된 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임금 있잖아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를 제공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급여를 받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사업주가 만약에 종업원한테 너가 잘못했으니까 임금을 공제하겠다.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그 위법이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그 임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주고. 그런데 사업자가 직원한테 교육을 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신분증 확인 의무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발생해가지고 그 편의점에 손해를 일으켰다 그러면 사업주는 종업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는 이럴 수는 있겠죠.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든 벌금형을 받았든 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든 그는 종업원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우리 가게에 그 손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거죠. 손해를 청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 전액을 부담하든 뭐 반반씩 부담하든 그거는 당사자가 일단은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임금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거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고, 또 손해배상의 문제도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임금과 손해배상의 문제는 이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별개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식명령에 의한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시판 청구해가지고 벌금 감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감경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드뭅니다. 물론 이제 그 정식재판 약식적 절차에 불복해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뭐 항소할 수도 있겠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고 이게 불복 절차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로는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2분의 1로 절감이 되고, 벌금의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 100만 원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이렇게 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업주 측이나 행위를 한 그 행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이제 형사처벌에서 벌금이 나오지도 않고 또 그 이후에 불복 절차를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덜 될 수도 있는 형사 절차에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가장 낫겠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뭐 반성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고 그런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벌금형이 된다거나 또 그에 따른 그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검토될 사항이다. 일단 이 정도로 1차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를 미성년자한테 청소년한테 했을 때 받는 법적 불이익하고 그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 달아두시면 대댓글 방식이나 추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